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왔네요. 일단 뭐 이번 주 뭐 계속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의 CPI 부분이죠. 13일 날 나오고 그리고 FMC 결과 발표 또 파월 발언 또 15일 날 새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게 좀 가장 또 큰 이벤트. 이 이벤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또 상방 하방이 결정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개별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배당에 대한 내용이 조금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날 공시가 되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11월 17일 토요일이죠. 그러면 12월 16일 금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일단 뭐 주식 배당, 현금 배당까지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현금 배당 쪽은 최근에 일단 뭐 셀트리온 상으로 그죠? 현금성 자산이 일단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올해 일단 자사주 3번 했던 사항이 또 가장 큰 부분이었고, 여하튼 뭐 여러 조금 복합적인 이유 부분상으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고 또 3, 4병을 조금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금에 대한 여력이 충분치 않은 관계 부분으로 또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뭐 지난주 미증시 그죠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시장 대비 0.1% 정도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미증시 모두 또 하락 마무리가 되었죠. 다우가 0.9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17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73 하면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오늘도 일단 국내 증시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많을 듯 하고요.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0.1에서 0.2%대에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국내 정시도 그죠. 지난주 미정시 빠진 부분도 있고 일단 이번 주 CPI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매수세가 일단은 좀 관망세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네요. 뉴욕 증시 금주 11월 10 CPI 및 FOMC 앞둔 빅 위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초 정도까지 주가 향방이 조금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와 연방준비제도 공개 시장위원회에 따라 방향성을 전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1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보다 0.2%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7.9%대 부분이었죠. 여하튼 7.9에서 7.3으로 일단은 좀 많이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낮아는 졌습니다. 그리고 FMC 13일에서 14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12월달 FMC 또 열리는 사항인데 일단 12월달에 대한 부분은 거죠. 빅스텝 0.5% 인상 가능성이 78%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이 이제 또 어떻게 또 발언하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금주의 주요 일정에서 뭐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일차 회의가 시작이 되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일 겁니다. 15일 새벽 한 3시쯤에 일단은 파월 발언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이번 주 CPI, FOMC 결과로 연말, 연초 금융시장 향배가 결정이 될 것이다. 대신정권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나오면 연초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거고 여기 조금 안 좋으면 연초까지 또 주가는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 내년 증시 신중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라고 하네요. 경기 침체에도 주가는 10% 이상 10% 정도 뛴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블룸버그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134곳을 설문조사했는데요. 71%의 펀드 매니저가 내년 세계 증시는 상승한다. 하락은 19% 뿐이다.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 올해 말 대비해서 10% 상승 점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어주 선호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그동안 많이 빠진 빅테크 내년 중에 사겠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뭐 대부분 내년 증시는 그죠 상저하고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정도가 한 뭐 최저점을 좀 찍지 않을까 저점을 찍고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투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하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네요. 2년 이후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31개의 증권사와 함께 금융투자 소득세의 도입 유예와 함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시장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여하튼 금투세 2년 유예한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일단은 협상은 진행 중에 있지만 일단 가능성은 2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주주 쪽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는 100억, 민주당에서는 10억 부분이죠. 이게 절충한 50억 정도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50억만 되어도 조금 다행이고, 여하튼 또 정권 거래소 인하 부분이랑 같이 엮여져 있죠. HK 이노엔, ST큐브, 오스코텍 등 15개사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네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0년 7월 1일 기준상으로 7월 1일 기준이랑 12월 9일 지난주 기준상으로 시가총액은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졌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조 3천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지분율은 15.84에서 16.33으로 0.49%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도리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략 247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2조 4,700 정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기존에 7월 1일날 7.89에서 8.33으로 마찬가지 0.44%대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7월달 기준상으로 한 0.4%대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또 이거 긍정적인 부분이죠. 단순하게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다는 부분, 단순하게 기관 쪽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보다는 거죠. 개인들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줄어들었겠죠. 여하튼 7월 1일 기준 상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테마색의 매도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 셀트리온은 그죠.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테마색 매도가 나왔지만 헬스케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11월 달 또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또 테마색 매도를 했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고덱스 캡슐 또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고덱스 살아남을까, 근정심 지켜보는 제약업계에서 내년에도 이어지는 재평가 앞두고 약가 인하 전략 통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약 고덱스 캡슐을 두고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잦은 약가 인하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강화하면서 약평일을 넘었지만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근정심 논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업계에서는 조금 그래도 통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관계자, 약가를 자진해서 낮춰서 들어온 약제에 대해서 근정심에서 의문을 나타내면서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약평리의 결정에 의문을 나타낸 것인데 차후 근정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지켜보고 있다. 특히 고덱스는 약가를 자진해서 낮추면서 비용 효과성을 입증, 새로운 재평가 대응 전략을 내놓으며 관심을 모았던 품목이라며, 만약에 이번에 근정심에서 최종 제외되는 결과가 모아지면 그 전략은 앞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근정심에서는 환자 부담을 올리거나 급여 제외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덱스의 경우 아시아 8개 국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나 진료 지침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논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요구도 높은 약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죠, 일부 기사에서는 그죠, 그 의견이 다수 의견이 아니고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덱스는 임상적 유효성이 불문명으로 인정됐다는 점, 특히 미역과 달리 불분명으로 판정되면 조건부 급여 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뭐 전체적인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슈는 있지만 그죠. 그래도 급여 적정성은 좀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고덱스의 보험급여 유지를 위해 자진 약가 인하 조치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정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 당국과의 행정소송으로도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뭐 12월 달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여튼 뭐 건정심에 대해서 또 재평가 시기가 온 듯합니다. 고덱스 일단은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위원들 소수 의견이고 그리고 뭐 임상적 유효성 불분명 미흡도 아니고 그죠. 불분명으로 판정이 되면 조건부 급여 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또 기존에 좀 건정심에서 기존의 약가위원회에서 내온 부분을 조금 뒤집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네, 여하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또 약간의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오늘 뭐 정시 시작은 그죠. 지난주 미정시도 빠졌고 지금 이제 미선물 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CPI, FOMC 앞두고 일단은 매수세가 약간 실종이 되겠죠. 일단은 관망 결과 보고 또 판단을 하겠죠. 여하튼 셀트리온 삼형제 이번 주에는 일단은 배당에 대한 소식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새로운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